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화장품주가 이제 상당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주가 이제 올라간 모멘텀은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현재 에이펙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에이펙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또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결국은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인데, 사실 뭐 지금 한중 관계가 뭐 아주 나쁘냐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아주 나쁘진 또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좋냐 또 아주 좋냐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말 그대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우리 한국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고래 싸움에도 새우등이 터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안미 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기조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안미 경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국도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 정책은 뭡니까? 현재 표면적으로는 실용 외교를 뜻합니다. 실용 외교. 누구와 친하게 지내던 누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던 한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외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줄타기를 할 건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도 너무 친하거나 너무 거리를 두지 않고 중국과도 너무 친하거나 너무 거리를 두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죠. 양국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적당히 견제하면서 그런 기조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 측면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나쁘게 지낼 유인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일단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는 와중에 자국의 편을 하나라도 좀 끌어들이는 게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척을 지는 정책들을 취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한한령처럼 한국과 척을 지는 정책을 수행해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오늘 또 나온 이슈가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이 뭐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도 자각력을 좀 키우려고 한다면 국내 업체와의 이전 콜라보나 시너지를 또 중국이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한국과 크게 이제 척을 지는 정책들을 수행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고요. 일단 화장품주가 올라간 거에 포커스를 두면 이 부분이 있죠. 시진핑 주석 에이펙 방안 확실한 듯, 그리고 왕이도 10월에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한국에 오고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의 이제 뭐 이야기라든지 여러 논의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계기가 있었죠. 한한령 때문에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좀 매출이 많이 안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라든지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제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을 다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규모를 보시면, 물론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북미로 수출이 좀 다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좀 줄었는데, 여기다가 중국에 대한 관계까지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다변화에 중국 모멘텀이 더해지는 것이니까 충분히 화장품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펙에서 이제 방안을 해서 뭔가 한중 간의 논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 케플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중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공연이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한령이 이제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한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 케플러의 공연을 제안했을 때가 한참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출범한 이후에 현재 100일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미국과의 그런 행보를 좀 강화하려는 모습들이 꾸준히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시위 정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공연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K-팝 자체의 중국 진출을 다 막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슈는 그냥 미국과만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는 중국의 나름대로의 불만 표시였다.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꾸준하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캐대언 효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역사를 새로 썼다. 누적 시청수가 3억 회를 돌파했다. 3억 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한국 인구로 따지면 한 명당 6번씩 다 봤다라는 거고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정도 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TV나 이런 컨텐츠에 멀어지는 볼 수 없는 인구들도 적지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3억 회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면 웬만하면은 이제 한 번씩은 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나왔던 김밥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라면 급등했고요. 그죠? 얼마 전에 롬식 급등했고 풀무원도 김밥으로 급등했고 이렇게 이제 급등세를 좀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지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화장품은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좋은 원료나 이런 걸 써도 효과가 아주 획기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킨 부스터나 이런 것들은 화장품은 아니잖아요. 피부에 직접 가하는 겁니다. 자극을.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피부에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만으로 극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화장품은 무조건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 효능은 두 번째예요. 왜? 피부에 직접 바르고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립스틱 같은 경우 안전이 더더욱 중요해요. 그렇다면 안전을 최우선하면 최우선할수록 기능은 좀 떨어져요. 왜냐면 피부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향에서만 화장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피부에 자극이 덜한 가능성에 있어서 화장품이 만들어진다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어떤 화장품이든 간에 스킨 부스터처럼 이렇게 뭐 보톡스나 이런 것처럼 직접 맞는 걸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결국은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K-팝 데몬 헌터스로 인해서 이런 국가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에 대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판매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한국 화장품이 오늘 장중에는 제일 강했어요. 한 10%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눌림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한국 화장품 변동성이 크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는 달바 글로벌이나 아니면 APR 이런 종목군들이 괜찮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도 어쨌든 밸류보다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좀 많이 묻혔는데 아모레퍼시픽도 2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의존도를 이전보다는 역시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발 화장품 모멘텀이 다시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도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니까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를 비롯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들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가 나오는데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신청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체크하고 번호 써주시면 무료로 정보를 드릴 거예요. 분석이라든지 전략, 단타 종목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력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중복으로 선택해 주셔도 관계 없고요. 연락처를 써주셔야지 이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종목 상담도 해드려요.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다, 혹은 뭐 수익 종목이지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종목들도 써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삼자 동의를 해주셔야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정보지만 삼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연락 드릴 겁니다. 현재 시장이 이제 대응하기가 좀 녹록진 않아요. 올랐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오셔서 전략들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주라사대 컨텐츠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이렇게 더보기란 눌러서 혜택 신청도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관 외국인에 지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살아남아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무료로 정보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